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백과사전입니다. 오늘은 창릉 3기 신도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고향이 오랫동안 배드타운이라는 이름 아래 장점보다 한계를 더 많이 지적받았다면 창릉 신도시는 그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을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창릉이 무엇을 바꾸게 될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치는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과 원흥, 화전 일대로 삼성과 지축, 향동을 비롯한 덕양구의 신축주거지와 맞닿고 남쪽으로는 서울 은평과 상암 DMC까지 이어지고 서쪽으로는 일산 1기 신도시, 킨텍스와 대공역세권과 연결됩니다. 즉, 창릉은 고양시 전체의 도시 중심축이며 서울 은평구와 맞닿아 있어 사실상의 서울 생활권 신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면적은 약 7.8제곱킬로미터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2.7배 정도 됩니다. 약 3만 8천 가구가 들어서는 대규모 도시이며 최종적으로 약 10만 명 이상이 거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정도면 고양시에 신도시 하나가 추가되는 것이고 3기 신도시 중에서도 규모와 도시 완성도가 모두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 신도시가 목표로 삼는 핵심 가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주 근접, 그리고 다른 하나는 녹지 중심의 생활 도시입니다. 다시 말해 잠만 자는 배드타운이 아니라 도시 안에서 일자리와 주거, 그리고 휴식 공간이 함께 완성되는 자족형 신도시가 설계의 중심입니다. 또한 창릉 내부에는 대규모 차종 용지가 마련되어 첨단 산업, 연구시설, 미디어 콘텐츠 기업들이 들어올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고 이 구조는 화전 R&D 벨트와 원흥 지식산업 클러스터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덕양권 전체의 산업 생태계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축은 창릉천 녹지 라인입니다. 신도시를 관통하는 창릉천을 따라 대규모 공원과 산책로, 수변 공간이 조성되며 서울 서부권에서는 보기 어려운 쾌적한 친환경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주거 구성 역시 실수요 중심의 중소형 위주로 설계되며 브랜드 대단지들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은평, 마포, 서대문 등 서울 서부권 출퇴근 수요를 직접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입주 초기부터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갖춘 도시라고 평가됩니다. 요약하자면 창릉은 단순히 집을 짓는 신도시가 아니라 서울과 바로 이어지는 교통망과 자족 기능을 갖춘 산업 업무 공간, 그리고 대규모 녹지를 중심으로 한 미래형 도시 구조를 하나의 패키지로 엮어내는 3기 신도시의 대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보면 올해 2월에 첫마을 3개 블록 1792가구의 본청약이 시작되었고 5월에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2028년 초에 입주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내년 2026년 공급은 상반기인 3월과 6월에 있습니다. 3월에 S1 블록 494호가 첫 공급을 시작하면서 6월에 S2, S3, S4 블록에서 총 3,387호의 대규모 공급이 예상됩니다. 공급 특징은 전체 3,881호 중 약 1,836호가 일반 물량으로 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나머지는 특별 공급 물량으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교통대책도 선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창릉의 교통 핵심인 고양 은평선 도시철도는 노선안이 구체화되며 국토부와 고양시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GTX-A 생활권과의 연계 방안도 세부적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간선도로 확장과 신규 진입도로 계획도 병행되어 입주 초기부터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려는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GTX-A 노선 창릉역이 2030년 개통 예정이 된 점과 고양 은평선이 2032년으로 연기된 부분이 상당한 교통 혼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리스크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상 2026년으로 약속했던 부분이 4년이나 미뤄진 것인데 다른 교통 인프라도 제때 신설되지 않는다면 불편을 감수해야 상황이 예상됩니다. 한편 창릉 신도시의 가장 큰 특징은 자족 기능입니다. 창릉은 산업과 업무, 연구와 창업, 상업과 문화시설이 의도적으로 균형 있게 설계된 도시입니다. 즉, 사는 곳이 아니라 일하고 소비하고 머무르는 도시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고양시는 최근 고양 창릉 공공주택 지구의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5만 5천 제곱미터 규모의 신규 공업지역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창릉의 공업지역 면적은 기존 16만 6천 제곱미터에서 총 32만 제곱미터를 넘어서며 무려 93% 확대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면적 증가가 아닙니다.
그동안 배드타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받았던 창릉이 일자리와 산업, 주거가 함께 가는 구조로 방향을 명확히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특징은 고양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규제로 인해 신규 공업지역 지정이 거의 불가능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창릉 지구에서는 국토교통부와 LH가 공공주택 특별법 특례를 적용해 기존 공장과 기업들의 이전과 재정착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즉, 창릉은 더 이상 사람만 사는 도시가 아니라 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도시로 설계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도시의 장기 집값을 결정짓는 핵심은 교통도, 학군도 있지만 결국 차적성입니다. 여기에는 고양 경제 자유구역이 중심에 들어서며 AI, 바이오, 콘텐츠, 디지털 산업 중심의 기업들을 유치하게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대규모 R&D 시설, 창업센터, 기업 지원 공간이 조성되고 대곡과 창릉 테크노밸리는 IT와 지식산업 기반의 산업 허브로 자리합니다. 이 두 축이 연결되면 창릉은 단순한 주거지의 범위를 넘어 고양시 전체의 새로운 일자리 구조를 만드는 산업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고양이 그동안 부족했던 자족 기능을 보완하며 서울에만 의존하던 일자리 구조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결정적 변화입니다. 교통은 창릉 신도시를 설명할 때 빠질 수 없습니다. 창릉의 핵심 교통축은 단연 GTX-A입니다. 창릉에는 GTX-A의 신설역으로 창릉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GTX-A 창릉역은 서울역까지 10분대, 삼성역까지 20분대를 가능하게 하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변수는 있습니다. 창릉역 개통은 변수가 있긴 하지만 2030년 전후가 유력하고 입주 시점인 2028년과는 2년 정도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이 점이 창릉 신도시의 가장 큰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리스크 때문에 바로 입주를 고려하는 실수요자들은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수가 장기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통이 완성되기 전에는 가격이 폭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통 시점부터 도시는 전혀 다른 단계로 진입합니다. 부동산에서 가장 큰 수익은 바로 이 전환 구간에서 발생합니다. 이 계획이 완성되면 기존의 서울역은 물론 삼성역 강남 접근성도 대폭 개선됩니다. 그리고 대곡역 환승센터와 연결되면 서울과 고양은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이 됩니다. 특히 창릉역 주변은 업무 상업 문화 기능이 집약된 핵심 중심지가 될 예정이라 GTX 역세권과 차족 기능이 결합하는 구조는 이미 판교와 광교에서 그 가치가 증명된 모델입니다. 창릉의 또 하나의 특징은 수변도시, 친환경 도시라는 점입니다. 공릉천을 중심으로 도시가 설계되며 보행 중심의 동선, 자전거 네트워크, 넓은 녹지축이 조성됩니다. 자동차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생활 중심의 도시 구조입니다. 이러한 설계는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실제 거주 만족도를 끌어올립니다. 고양시가 ESG 도시로 평가받기 시작한 이유도 바로 창릉의 이러한 도시 구조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창릉은 철도뿐 아니라 도로망도 고양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가양에서 대곡으로 이어지는 연결도로, 삼성과 지축을 경유하는 서울과 일산을 잇는 광역도로, 자유로와 강변북로의 접근성 개선, 킨텍스와 대곡역세권 도로 체계 재편까지 이러한 도로망들은 창릉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양 도시 전체의 이동성을 혁신하는 흐름입니다. 창릉이 들어서면 교통이 좋아지는 것은 창릉만이 아니고 일산도, 덕양도, 고양 남부 전체도 함께 변하게 됩니다. 이제 창릉이 고양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덕양구의 신축 벨트, 즉 삼성 지축 향동은 이미 서울 접근성과 새 아파트라는 장점으로 실수요자 선호도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창릉 개발이 본격화되면 이 신축 벨트는 교통과 산업이라는 두 가지 수요를 동시에 얻게 되어 지금보다 더 강한 상승 압력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신축 프리미엄이 아니라 도시 성장 벨트에 편입되는 효과입니다. 두 번째는 일산 1기 신도시입니다. 일산 사람들은 처음에 창릉을 경쟁자로 봤습니다. 새 도시가 생기면 구도심 가치는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창릉은 일산의 경쟁자가 아니라 오히려 수혜 요인입니다. 10만 명의 인구 유입, 일자리 증가, 교통 개선은 일산 재건축 수요를 강화시키고 일산의 광역 접근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창릉은 일산을 잠식하는 도시가 아니라 일산의 재정비와 재건축을 촉진하는 동력입니다. 세 번째는 고양시의 도시 구조입니다.
고향은 오랫동안 일산, 덕양 주엽 식사 등 생활권 중심으로 나뉘어 있었고 도시 전체가 하나의 결로 묶이지 못했습니다. 창릉은 이 구조를 통합합니다. 일산과 덕양 사이의 빈 공간을 메우고 고향의 동서와 남북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며 도시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창릉 신도시는 블록별 성격이 매우 뚜렷합니다. GTX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곳은 SO 블록입니다. 서울 출퇴근 수요를 정면으로 받는 대표적인 역세권 단지입니다. 반면 S6 블록은 초등학교를 품은 단지이자 창릉천과 맞닿은 주거 중심 블록입니다. 아이 키우는 3040 세대에게 가장 안정적인 선택지입니다. A4 블록은 신혼희망타운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대신 시세 탄력은 제한적입니다. 향후 민간 분양인 C1, C2 주상복합은 창릉의 얼굴이 될 랜드마크 구역입니다. 창릉 신도시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주변과 시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재 창릉의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는 약 7억 7천에서 8억 원 수준입니다. 덕은지구는 이미 12억 원을 넘겼고 삼성과 원흥의 기축 아파트들도 8억 중후반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창릉은 신축, GTX, 대규모 신도시라는 모든 프리미엄을 갖추고도 아직 기축 수준의 가격에 머물러 있습니다. 즉, 지금의 창릉 가격은 완성된 도시 가격이 아니라 건설 중인 도시의 가격입니다. 2025년 이후 창릉 청약은 단순 가점 싸움이 아닙니다.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나뉘는 뉴홈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자금이 부족한 2030은 나눔형을 통해 서울 옆 신축을 확보할 수 있고 현금 여력이 있는 수요자는 일반형이나 민간 분양을 통해 완전한 소유권을 노릴 수 있습니다. 창릉은 정책 이해도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신도시입니다. 결론적으로 고향 창릉 3기 신도시는 지금 당장 완성된 도시는 아닙니다. 하지만 산업, 일자리, 교통, 주거가 같은 방향으로 설계된 도시입니다. 이번 공업지역 확대는 창릉이 배드타운이 아니라 스스로 돌아가는 도시로 가겠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부동산에서 가장 큰 기회는 이미 오른 곳이 아니라 방향이 확인된 곳에 있습니다. 창릉은 지금 바로가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을 보는 도시입니다. 창릉은 고양시의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도약을 만드는 도시입니다. 고향의 교통을 완성하며 고향의 산업 기반을 만들고 고향의 미래 가치를 끌어올릴 핵심 축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부동산 백과사전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